민주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려면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최종적으로는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김태현 작가의 책 타인의 속마음 심리학자들의 명언 중에서 한 구절 전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인생을 살아주지는 않죠. 당연한 보호와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스스로라도 내 권리를 찾고 지켜내야 합니다. 이 변화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 있는 곳, 민주시민들을 위한 본격 시민 우대 방송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부산의 한 보건소에서 일하던 간호직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들이 인력난을 호소하며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보니 지자체와 병원, 간호사 사이에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요. 이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의 사투 속에 지쳐가는 의료진들의 고충도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방호복을 입고 이 3시간 넘게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족한 인력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무기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이 코로나 영웅이라는 호칭 뒤에 가려진 현실은 참 참담하다고 말합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공분투하고 있는 이 간호사 3분을 모셔보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김정은님, 안혜리님, 우아미님 오늘 3분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먼저 직접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선암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의료원 강남성심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안혜리입니다. 네, 안혜리님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우아미라고 합니다. 네, 3분의 간호사분과 잠시 후부터 직접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3분과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간호사님들과 있었던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고요. 이 방송을 들으면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이 기회를 통해서 간호사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51, 샵 0951번과 TBS 앱이 열려 있고요. 또 유튜브 TBS FM 채널을 통해서 이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시면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분 또 멀리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주에서 또 근무하시다가 오셨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예. 간호사로 일하신 지 3분은 얼마나 되셨는지 먼저 좀 물어볼까요? 예. 네. 저는 2002년도부터 간호사 생활해서 지금 19년 차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부터 네. 19년 차 대단하십니다. 제가 2004년 데뷔거든요. 그러세요? 네, 저도 이 일을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비벼서는 안 되겠네요. 예, 2002년부터 간호사 일하셨고 안혜리님은 얼마 되셨습니까? 네, 저는 2008년도부터 입사를 해서 현재는 한 14년 차 정도. 네. 14년 차. 우아미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제일 어리네요. 저 2014년도에 입사해서 이제 8년 차 중환자실 간호사입니다. 제일 어리신 분도 이제 8년 차나 됐습니다. 네. 아니, 제가 알기로 주로 교대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의 근무 패턴을 잘 모르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계시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이제 일반 간호사 근무 패턴을 보시면 병동이나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3교대 근무가 아직도 3교대군요. 네, 저도 3교대를 알고 있었거든요. 네, 한 달 간격으로 근무표가 짜여져가지고 네네.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이렇게 3개로 교대로 하게 되는데 네. 일정한 패턴 같은 건 없고 매번 바뀌어가지고 조금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해요? 좀 이게 쉬는 날 마음 편히 쉴 수는 있긴 합니까? 이게 갑자기 호출이 온다던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안혜리님 어때요? 쉬는 날에도 일을 하다가 병동에 무슨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네네. 이럴 때 좀 전화를 받긴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항상 퇴근하고 나오면 뭔가 이 찝찝함? 찝찝하죠. 오늘 내가 뭔가 일을 덜 하고 온 게 아닌가? 등 이런
약간 불편함 항상 갑자기, 가지고 네,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뭐 메신저나 이런 걸로 갑자기 또 연락이 와서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근무 환경에 계속 노출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 일을 잘 안 하고 가면 이제 전화가 오죠. 연락이 오는 네, 거예요? 바로 전화가 옵니다.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한 건가요? 막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끊기잖아요. 이것도 업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이게 계속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는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상황이시긴 한 것 같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혹시 몇 명의 환자를 맡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병동별이나 중환자실도 다른데 중환자실은 아무래도 집중 케어를 하다 보니까 한 최대 3명. 근데 이게 상급 종합병원일 기준이고 보통 민간 중소같이 좀 작은 병원들은 좀 더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뭐 5명, 6명씩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 분당? 네네. 그 중환자신데도 불구하고. 네네. 병동은 보통 8명에서 12명까지. 하고 응급실은 뭐 제한이 없죠. 그거는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보호자가 안 들어오는 병동이거든요. 그렇다 네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8명에서 10명까지 한 간호사가 보게 되는 거고 네네. 나머지 일반 병동 같은 경우에는 20명에서 25명 그리고 뭐 요양병원까지 가게 되면은 막 40~50명까지 오기도 합니다. 25명을 혼자 케어하려면 정말 힘들죠. 업무의 강도가 보지는 않았어도 제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병원 내에서 업무 맡고 계시는 게 이제 우아미 씨 같은 경우는 뭐 중환자실이신 것 같고 네네. 안혜리님은 어느 병동에 계십니까? 네, 저는 외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외래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환자들이 이제 주로 진료를 보러 입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아픈데 오늘 진료를 보러 가야 되겠다. 예. 네, 각 과마다 간호사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네. 외래를 그렇게 죄송합니다. 네. 병원을 멀리 두려고 하는 편이라 외래 이런 걸 잘 몰라요. 예. 김정은님. 김정은님은 네, 저희는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이 돼서 이 코로나 전담병원에 전담병원을, 계시군요.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강도가 좀 강해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담병원에 계신데. 아무래도 완전히 시스템이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 2월에 전담병원으로 전환이 됐고, 네네. 원래 그러면 일반 병원이었기 때문에 입원해 계시던 환자분들을 모조리 다 퇴원시키거나 이제 다른 병원으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안에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리모델링 했다라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담병원을 바꾸면서 또 그 안에서 힘든 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요. 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갑자기 환자를 퇴원하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분들이 더 치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네네. 저희는 공공병원이어가지고 또 취약계층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좀 이분들이 엄청 저희들한테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 다들 처음 겪는 일들이라 아무래도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좀 부딪혔던 것 같은데 안혜리님은 외래에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상황으로 추가적인 일까지 좀 많이 생기면서 이 업무량이나 이런 것도 좀 많아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주로 진료를 보러 오는 환자들을 진료보는 외래이긴 한데 네.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어요. 이게 각 병원마다 그리고 코로나 맞아요. 검사를 해야 되는 선별 진료소가 꾸려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력들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 또 이 병원을 가시면 출입구에 사실 오늘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뭐 해외를 갔다 오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해외 방문역이라든지 네. 뭐 열이나 호흡기 증상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는 업무를 출입구 통제 역할을 좀 하는 직원들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다 보면 사실 이 남아있는 직원들은 그 일은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네요. 근무를 하게 되고 그건 곧 환자의 안전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는 일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다른 일까지 업무를 맡으신 거네요. 그러면 네. 이제 이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말이죠. 근데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업무와 이런 파견 업무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서는 이렇게 또 코로나 상태에서 좀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저희 병원이 네. 이제 사립대 병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정확한 지원, 그러니까 공공병원들은 이렇게 전담병원을 하게 되면 지원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런 지원이 전혀 없어요. 인력도 주지 않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환자실 왜냐하면 중증의 환자들이 오게 되면 저희는 지역 거점 병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서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다 받아야죠. 네, 그리고 또 병원에서 또 행정명령으로 그때 1% 중증 환자 다 확보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코로나 확진자 병동을 저희도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 파견을 가는 거예요. 그쪽에 왔다 갔다 네네. 하셔야 되는군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쪽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쪼개서 이제 환자 수를 조금은 줄이긴 하지만 네네. 업무의 강도가 높아져. 뭐 3명 봤다고 하면 4명, 5명 이렇게 볼 때도 있고. 아니 컴플레인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이게 중환자실은 굉장히 좀 다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그 가족분들이 코로나 그쪽으로 갔다 오면 우리 가족들한테 좀 중환자실에 있는 가족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겠냐 막 이런 막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도 조심하고, 그래서 저희는 면회를 조금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네. 제한을 좀 두긴 했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하여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래저래 일도 더 늘어나고 근무 환경도 좀 계속 바뀌어가고 이 세 분의 이 고생이 좀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 이 코로나 전담병원이랑 일반 병원과 비교해서 이게 뭐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어떤 업무가 더 조금 나으세요? 우선 일반 병동에서 이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국내 확진자 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아 확진자 수에 네, 그래서 따라서. 확진자가 좀 적게 늘었다라고 하면은 그때 조금 쉴 틈이 생기는 거고 확진자가 갑자기 많아졌다라고 하면은 엄청 힘들게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저희는 좀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 지침이나 뭐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업무들이 엄청 추가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선별진료 같은 코로나 확진자를 분리하는 선별진료소도 생기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선제 검사를 하게 돼요. 이제 네네네. 원하시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었고 또 백신 접종 이런 부분들도 추가가 되고 저희 많이 병원 추가됐네요. 네, 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병원에 생활치료센터 지방에 있는 생활치료센터까지 가야 되고 아이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들이 이렇게 많이 터졌을 때 네. 그때 그쪽에도 파견 나가게 됐었어요. 아니 이렇게 하시다가 간호사분들이 쓰러지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좀 많으시겠어요. 좀 이렇게 좀 너무 힘들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확진자가 많아졌을 때는 그 레벨들을 입고 방호복을 입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겠죠. 예. 산소가 부족해요. 이게 계속 맞아요. 땀이 차게 되니까 마스크 안에도 땀이 차게 되면 더 숨쉬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진짜 방호복 입으면 어떻습니까? 숨 차고 이제 덥고 막 이제 또 네. 여름이라 보니까 더운 많이 거는 힘드시죠? 기본이고 네. 그 땀이 차는 것 때문에 그 습기 때문에 눈도 제대로 보이지가 아유, 않고 그렇군요. 마스크가 확실히 땀이 차게 되면 숨을 더 맞아요. 쉬기가 힘들어져요. 네네네. 그럼 결국에는 산소가 너무 부족하게 되니까 어지러움증도 많이 호소하고 토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진짜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우리 또 국민들의 이 건강을 위해서 아니 앙리나 그럴까 뭐 다를까 이 마음들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문자도 다 응원 문자만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4231님께서 전염병 앞에 맞서는 간호사님들은 정말 백의의 천사가 아니라 백의의 전사님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셨고요. 전사. 그렇습니다. 자, 7372님 사명감 없이는 절대 못하는 직업이죠. 저는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만 근무하라고 해도 아무리 보수가 많다고 해도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 분의 간호사분들을 응원하는 문자 계속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간호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힘드시겠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라든지 이렇게 좀 지원책이 돼서 그들 생활을 편할 수 있게 조치 좀 취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의료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힘내십시오. 항상 뭐 노력하시는 거 보고 힘겹게 제가 눈물 날 정도로 잘하고 계신다고 보이지 않지만 저희는 항상 함께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좀 걱정되기는 하죠.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을 다 같이 극복하는 건데 혼자만 그렇게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힘들어 보이기는 해요. 일이 그렇게 과중되는 것도 그렇고 또 그에 따른 또 적당한 페이가 지급이 안 되면 아무래도 힘내세요. 물론 일반적인 시민들도 다 힘든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더 지치실 것 같아요. 그런 현장에 직접 계시니까 위험도도 크고. 그분들이 사명감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데 그 사실 사명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큰 이런 병고를 갖다가 지나올 수 있었으니까 수년이 흐르고 난 뒤에 내가 참 큰 일을 했다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그때까지 힘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간호사분들과 오늘 직접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길에서 만난 시민들의 응원 목소리 이렇게 좀 들어보셨어요. 우하미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좀 다들 걱정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죠. 제가 전에 생활치료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파견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도 이렇게 라디오 하는 것처럼 거기 그때 신천지가 한창 확산되셨을 때 이제 각자 150명 정도 되시는 무증상 확진자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계속 갇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못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때 너무 심심하실까봐 저희 의료진들끼리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댓글 올려주시는 것처럼 막 거기 안에 방 안에 계신 확진자분들이 막 얘기를 올려주셨었는데 그때 굉장히 저희한테도 막 감사하다고 뭐 고생하신다 막 같이 뭐 얼굴을 뵙진 못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고생하셔라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응원의 메시지 굉장히 많이 보내줘서 그때 굉장히 따뜻하다는 게 느껴졌긴 했거든요. 환자분들이 직접 직접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왜냐면 환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그 힘들게 이제 일하고 계신 간호사분들을 직접 마주하게 되니까 그게 더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모든 분들, 이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분들이 간호사분들을 현재 지금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뭐 또 챌린지를 비롯해서 전 국민적으로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하자는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됐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안혜리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응원도 보내주고 그러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뭐 선별진료소도 근무하다가 이게 어느 날은 환자가 없지만 이 어느 날 이슈 때문에 환자가 늘어나면 갑작스럽게 이제 선별진료소에도 검사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본인들도 솔직히 그 춥고 더운 날씨에 서서 기다리면서도 검사 끝나고 가시면서도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좀 감사하기도 한데 사실 뭐 저희의 이 현실이 사실 이 코로나 이전부터 저희는 사실 좀 이런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은 좀 이어졌던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의 간호사분들이 해외로만 나가면은 정말 극찬을 받잖아요. 또 해외 뭐 이제 근무 조건도 더 좋아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해외로도 많이 나가시고 예전에도 뭐 이제 독일이나 이런 곳으로 또까지 막 진출하시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들의 다 노력과 힘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코로나 이후로 이 환자들로 인한 고충이 더 심해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김정은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전담병원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이렇게 진짜 감사 인사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일부 분들이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은 다 환자분들도 간호사분들이 되게 호의적이시고 할 텐데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항상 일부인데 이게 크게 나오잖아요. 기사나 뭐 이런 걸로. 그런 분들도 계시긴 계신가 봐요. 네, 아무래도 병원에 이제 격리되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처럼 지낼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 그리고 또 아프니까 또 불쾌지수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화를 이제 저희들한테 조금 투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리고 저희 병원 밥이 조금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진짜 달라야 되는데 음식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음식이 너무 맛이 없다고 다른 거 달라고 컴플레인을 하시거나 뭐 커피를 달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본인은 매일 콜라를 먹어야 된다. 그리고 뭐 담배를 피기 위해서 생활치료센터에서는 담배 피려고 바깥에 아예 나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호흡기 질환인데도 그렇게 원래 나오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였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확진자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 물품으로 취급돼가지고 웬만하면 다 버리게 되거든요. 의료 폐기물로 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택배 물품을 이렇게 좀 조절을 해요. 근데 이제 자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뭐 이불이나 베개까지도 택배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게 좀 그리고 또 치매 환자분들도 전에는 꽤 많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나가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고되시겠네요, 진짜. 말씀만 들어봐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니 근데 또 최근에 그 코로나 경무에 시달린 간호사 한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내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런 거를 또 느끼시기에도 남일 같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간호사들 현장이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열악하다 보니까 간호사들 꿈이 이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저희들끼리 하는 소리인데 간호사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간호사 자체를 아예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 다른 직종으로 가기를 꿈을 꾸는데 그중 하나가 간호직 공무원이에요. 또 어렵게 공부하셔서 간호사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네, 겨우 진짜 그 꿈 중에 하나가 간호직 공무원인데 근데 거기조차 힘이 들어서 자살을 했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저희는 좀 그게 너무 현실이 안타깝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아미 씨 그 동료들이나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육체적이나 심리적이나 이렇게 좀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실제로 좀 많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교대 근무자분들은 그 신체적인 리듬이 깨지잖아요. 바이오 리듬이 깨지고 그렇죠. 또 그렇게 되면 또 환자분들을 많이 들고 뭐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근골격계 질환도 많이 생겨서 보통 다 손목에 아대 하나씩 다 차고 있어요. 아, 손목 보호대. 네. 그리고 나이도 어린데 다들 복대 차고 일하고 예. 그렇게 예, 보통 그래서 막 다른데 병원들은 어떠나 봐도 거의 80% 이상이 다 건강상의 문제로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이제 감정노동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도 한몫을 하고 있고요. 뭐 폭언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예, 예, 예. 뭐 온갖 쌍욕은 네, 심한 말을. 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이게 잊을만 하면 또 한 번씩 나오는 뉴스가 있는데 이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뭐 태움 소식이 전해지곤 하는데 안혜리님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저희 간호사들 사이에서 이 태움이라는 게 이 현장에서는 내가 오늘 내 이 환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사실 그 후배 간호사나 같이 지금 이 간호사를 같이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항상 이 환자에 대한 약을 주는 이 안전하게 간호를 해야 된다. 이런 게 확인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긴장을 하는 상황이군요. 그러는 상황인데 사실 이 태움이 이렇게 나와서 요즘 뭐 다 같이 뭐 서로 생각은 뭐 다들 좀 조심하자. 뭐 이렇게 이제는 뭐 우리가 좀 이렇게 했는데 사실적으로는 저희에는 그 사이에는 아직 그 인력 하충 그다음에 이제는 조금 좀 조심하자 하는데 이게 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심하다 보면서 의사소통이 또 좀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네, 그런 문제들이 또 좀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태움이 좀 자주 보도가 되면서 현장 분위기가 좀 얼어붙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혜리 씨. 우아미 씨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맞아요. 그 올드와 뉴 간의 그런 요즘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개그계도 그래요. 사실. 그렇죠. 이게 뭐 저는 이런 말 쓰기도 싫은데 무슨 군기가 빠졌느니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게 왜 사회인데 군기 얘기를 해?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분위기가 좀 얼어붙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얼어붙어 있죠. 왜냐면은 뭔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제 또 올드 선생님들도 이제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잘못돼서 징계를 받거나 이럴까봐 무서워서 말 못하고 신규 선생님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의 대화의 단절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근무 환경이 좋고 인력이 많으면 그 사람이 거기서 여유가 생겨서 좀 더 잘 가르쳐주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거기에 좀 더 잘 가르쳐주려고 노력하고 같이 뭐 밥도 먹고 잠깐 수다도 떨 수 있고 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이 노동의 강도가 세지면 아무래도 서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서로 날카롭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무 환경 이것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좀 하게 되는데요. 오늘 사실 그 세 분 모시기 전에 저희가 밖에서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분들인데 오늘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쉽고 나중에 또 한번 이렇게 좀 모셔보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요. 지금 문자가 계속해서 응원 문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예. 1499님께서 선암병원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병원인데요. 방송을 들으니까 엄청 반갑네요.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응원의 박수밖에 못 보내서 죄송합니다라고도 문자 보내주셨고 선암병원도 아시는 분이라고 예 보내주셨고요. 자 루리사랑님께서 반가워요 후배님들 저는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근무했어요. 복 받으실 겁니다라고 또 간호사 또 우리 선배님께서 문자 또 보내주셨습니다. 예. 자 8368님께서 간호사님들의 노고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호사님도 누군가의 친구이며 누군가의 선배이며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엄마잖아요.
말로만 고생한다고 하지 말고 충분한 이분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할 듯합니다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문자를 제가 다 보고 있는데 단 한 문자도 여러분들에 대한 뭐 다른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너무 그 노고에 감사하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좀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될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질의 케어가 이루어지고 현장에 고충을 돌기 위해선 좀 뭔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분에게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분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은 님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감이랑 좀 겹쳐가지고 얘기를 괜찮습니다. 해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네, 이걸 조금 짧게 얘기한다고 하면 간호사 현실이 진짜 암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뭐 시민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간호사를 천사나 전사로 표현하고 덕분에 캠페인 해주시는 거에 진짜 감사하고 있지만 네. 근데 그것은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간호사들한테 이 힘든 환경을 그냥 계속해서 짊어지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 꿈인 간호사로 정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좀 인력 확충으로 답을 해줬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을 뭐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관계자분들 혹시 이쪽 일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의견이 그분의 귀에 꽉 박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는 우리 또 김정은님의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은님, 안혜린님, 우아미님 오늘 세 분의 간호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는요. 061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들은 몸과 마음이 상하고 있는 간호사님들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의 건강이 곧 국민의 건강 아닙니까? 사명감과 책임감만 강요하지 말고 제대로 근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을 솔선수범해서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그에 합당한 처우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천만에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